이게 새로운 시대의 럭셔리는 이런 거 같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남한테 나쁜 걸 전파한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집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장에 일일이 나오는 거를 대신해서 저희 한 명이 나와서 더 많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원격에서 보실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 조금 보기 안 좋으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오늘 뭐 보고 있었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분위기 아주 좋잖아요. 그냥 제네시스도 멋있는데 그 제네시스를 이 공간 안에 갖고 오면 훨씬 더 멋진 차로 느껴져요. 보통 길에서 보는 것보다 2배 멋있어. 순서대로 나왔다면 G80 먼저, 그 다음에 GV80 나중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근데 GV80 처음 나왔을 때 잠깐 저 테일램프 왜 저렇게 생겼지? 잠깐 저긴 왜 저렇게 생겼지?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G80을 보고 나니까 이래서 그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직접 가서 보시죠. 외관 지금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 충격에 빠지실 겁니다. 이걸 처음 딱 보고 나면 세상에 태어나서 난 이런 색깔의 차는 처음 봤다 이렇게 느끼실 만한 그런 색깔이에요. 이걸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냐, 머스타드? 뭔가 형용하기 어려운 색깔인데, 근데 그게 사실은 요즘 자동차들 특히 럭셔리카에선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 자체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거,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한데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 그런 색깔을 개발을 해 놨고요. 지금 보시면 이 색깔이 많은 분들이 선택할 만한 색깔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차는 보수적인 소비자들을 위한 자동차라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색을 선택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전 공개 사진에는 이 주유구가 없어요. 그래서 주유구가 오른쪽에 옮겨졌나 했는데 주유구가 왼쪽에 있습니다. 사실 왼쪽에 있는 거 조금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일본의 잔재로 느끼는 거예요. 긴급 주유 같은 거 할 때는 오른편에 있으면 인도에서 그냥 주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왼편에 있으면 차도로 나와서 주유해야 되니까 위험하다 이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GM이나 뭐 다른 유럽 브랜드들은 거의 다 오른쪽이고 뭐 일본 차나 현대차는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전통이니까 이건 뭐 어느 정도 인정해 주자고요. 테일 램프가 있는 부분과 이렇게 오목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예전에 벤틀리의 콘셉트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상엽 디자이너라든지 그리고 동커블케라든지 이런 오목한 라인을 굉장히 즐겨서 쓰셨는데, 그 즐겨서 쓰신 그 라인을 그대로 제네시스에서 완성시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멋지네요. 이 스포츠카의 테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진짜 멋진 라인인데, 저는 어쨌든 저한테는 마음에 드는 그런 라인입니다. 정말 예쁘네요. 위장막 상태에서도 감출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팬더가 굉장히 부풀어 오른 거였거든요. 그 팬더가 너무나 부풀어 올라서 벤틀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다 턱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 굉장히 턱이 커서 그래서 팬더가 실제로도 크지만 더욱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거, 안쪽에 라인 하나, 바깥쪽에 부풀어진 라인 하나, 그러니까 이만큼 넓어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포르쉐 같으면 여기다 종이컵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얘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전 자동차에서 이 라인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차가 아름다워 보이고 스포티한 약간 머슬카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색깔이냐 하고 찾아봤더니요, 색깔이 사하라 베이지야?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차 색깔이 몇 가지쯤 될 것 같아요? 10가지? 아니, 자동차 색깔 10가지나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차는 16가지입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뭐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여기 무슨 가죽이 몇 가지야. 우드 트림만 지금 7가지야. 우드 트림만 7가지고 알루미늄 하이그로시, 야 잠깐만, 이거 선택하다가 날 새겠는데? 럭셔리한 맞춤 정장에 가보면 안감은 뭘로 할지, 그 안에 패턴은 뭘로 할지, 단추는 뭘로 할지, 뭐 등등등 이런 컬러 조합까지 다 일일이 맞춰줍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둬서 이런 식으로 맞춤 제작을 하게 해주는 것 같고요. 이전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 조합을 다 따지면 10만 가지 조합이 된다고 해요. 너무하지 않나 싶은 정도의 조합인데 어쨌든 이 차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조합을 낼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하나 살 기세라고? 아닙니다. 결코 내가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야. 5,390만 원부터 파퓰러 패키지는 넣어야지. 파퓰러는 말 그대로 파퓰러잖아. 이건 넣어야 돼. 5,800만 원 이고, 그리고 거기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네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뭐냐면 카메라로 앞을 보고 있다가 그 서스펜션이 부드러워야 된다 그럼 부드럽게, 딱딱해야 된다 그럼 딱딱하게, 이렇게 해서 과속 방지 더 부드럽게 넘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도 저는 저 같으면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등등등 하다 보면 굉장히 비싸지겠는데, 근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대략 한 6천만 원짜리 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차입니다. 이런 색깔이 예쁘구나. 이게 파란색이 자칫하면 사실 유채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너무 튀어 보여,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유채색이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았네요. 약간 남색이면서 회색에 가깝게 만들었는데 컬러만큼은 정말 엄청난 컬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장 품질에 대해서 우리가 제네시스 하면 도장 품질은 일단 믿고 가야 되는데, 물론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야. 물론 굉장히 좋아. 근데 이렇게 어둡고 반사가 좀 많은 색, 게다가 유채색이면 이게 극대화됩니다. 이 약간 오렌지 필 같은 게 극대화되는데, 플라스틱 파트가 예전에는 범퍼가 여기쯤에서 끝났을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플라스틱 부품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져서 여기까지 플라스틱이거든요. 한번 싸지로 한번 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아닌가? 그런 느낌 안 드나? 나만 그렇게 느낄 수 있지. 플라스틱 범퍼와 도장이 조금 달라요. 다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디자인상 여기서 끊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조금 더 눈에 보인다? 그런 건 있는데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일 듯 말 듯하게 있는 이 크롬 부분은 아주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크롬이 지나치게 막 도드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얇게 산뜻하게 액센트만 딱 주고 있잖아요. 굉장히 우아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트렁크를 여는 스위치, 그리고 카메라, 이 위치는 도대체 어디여야 되는가, 이걸로 많이들 고민하잖아요. 되게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카메라가 지나치게 튀어도 안 되고, 버튼을 누르는 곳이 지나치게 버튼 같아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예쁘면서 그 안에 잘 숨겨 넣을 수 있을까,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꾸며낼 수가 있네요. 되게 놀라운 점이, 이게 감추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감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드러내면서 하다 보면 저게 거슬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거슬리지 않게 하는 아주 대단한 그런 기술을 보여줍니다. 버튼도 그냥 단순하게 멤브레인이나 이런 것에 꾹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버튼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도 뭐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다. 역시 제네시스는 제네시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양쪽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뭐 당연하고, 이렇게 슉 타이어 수리 키트가 들어있는데요. 수리 키트 안쪽으로는 타이어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배터리가 들어있네요.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리면 곤란하니까 빌트인 캠 전용 배터리를 따로 사용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다 방전돼도 시동이 안 걸리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죠. 배터리를 트렁크로 옮겨 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앞쪽에 무게 배분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앞쪽을 조금 가볍게 하고 뒤쪽을 조금 무겁게 해서 양쪽의 무게 배분을 좋도록 하는 건데요. 소프트 클로징,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소프트 클로징이 달려 있고요. 지금 램프가 두 줄의 램프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더욱더 세련돼 보이네요. 이게 램프가 사실 한 덩어리로,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컸을 거야. 그런데 지금 이 G80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서 LED가 아니고서는 장착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세련됐고 제네시스의 상징을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릴 같은 경우에 사실 현대차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이쪽에서 한번 볼까? 이쪽에서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굴곡이 이렇게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낮은 위치에서 보거나 하면 그릴이 이렇게 멋지다고? 와.
네, 이 차를 가리켜서 우리가 RG3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아니, RG까진 그래 알겠어. RG? 이러는데 3 뭐야? 3세대죠. 3세대인데 RG 3세대. 잠깐만. 그럼 1세대, 2세대는 뭐야? 제네시스 이거 두 번째 제네시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현대 제네시스일 때 그때를 1세대로 치고, 그러니까 BH가 1세대, BH가 2세대, 그리고 2차 RG3가 3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네시스가 바로 얘의 할아버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디자인에서 이렇게까지 발전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DH를 보면서 이게 DH의 특징이야 하고 느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 부분이 딱 그 느낌이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우디 A7이라든지 이런 차를 봤을 때 이런 라인이 너무 섹시해. 너무나 아름다운 라인이야. 왜냐하면 이게 쿠페형이거든. 그 전까지는 사실 자동차들이 이런 식으로 쿠페 라인으로 쭉 내려온 차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차는 이제는 확실하게 쿠페형으로 쭉 이어지면서 정말로 세련된, 정말로 쿠페 스타일의 자동차로 거듭났네요. 이게 이전에도 살짝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트렁크 리드를 정확하게 딱 끊어주는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유리에서 그대로 완전히 일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전까지 제네시스는 엔진 라인업이 되게 화려했죠. 뭐 자연흡기 3.8, 뭐 3.3 터보, 3.3, 뭐 5.0 뭐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정리가 좀 됐습니다. 3.5 터보네요. 3.5 터보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2.5 터보도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 2.5 터보 같은 경우는 4기통인데 300마력을 내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 정도의 출력이라면 차를 끌고 가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고 토크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2.5 터보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2.5 터보는 정말 많은 용도로 사용돼요. 현대차, 기아차, 뭐 소렌토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차들에 들어갈 거고 정말 많이 사용될 엔진이지만 아마 현대차가 가장 공들인 엔진이기도 하고 그만큼 성능이라든지 내구성도 어느 정도 확보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스트라타워바가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만 이제 구성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주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보이는데 알루미늄 주물로 만들어졌어요. 판을 찍어서 만드는 그런 부품이 아니고 알루미늄 주물로 만들어져서 형태도 더 단단한 형태를 갖고 있고 시계도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을 굉장히 단단하게, 차체가 뒤틀리는 일이 훨씬 적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더블 위시본을 사용하고 있어서 위쪽에 있는 위시본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위시본이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주행 성능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쓴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더블 위시본에 가까운 멀티링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행성 바랄 바가 없겠죠. 조금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누가 이렇게 벌써 눕혀놨어. 오, 되게 신기합니다. 가운데에서 이렇게 열리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열리는데, 오, 이거 굉장히 멋있는데요. 오이씨, 막 멋있고 심장도 굉장히 가죽 느낌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고요. 이 실내를 딱 봤을 때 여기 가운데 요거 튀어나온 게 비상등이 너무 도드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까지 도드라지지는 않네요. 괜찮은데요? 에어벤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랜저를 보면서 여기 막혀있고 뚫려있고 막혀있고 그게 너무 티나잖아, 이렇게 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했는데 이 차는 구멍이 뚫린 부분하고 구멍이 막혀있는 부분하고를 구별할 수 없도록 일렬로 쫙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쁘네. 인테리어 이렇게 예쁜 걸 안 이쁘다고 할 수가 있나. 이거는 PRND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다이얼 자체도 예뻐. 재떨이 같아. 예쁘다는 거 맞지? E를 가운데에서 눌러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PRND를 다 돌리는 것보다 이게 더 안전하죠.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GV80 같은 경우는 다이얼이었는데 얘는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버튼으로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눌렀을 때마다 계기판의 모양이 바뀌고 있는데 계기판 모양이 3D로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컨티넨탈이 만든 레아라고 해요. 레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 잠깐 벗어봐야 되겠습니다. 얘가 제 눈을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입체가 아니고요, 마스크를 벗으면 입체가 됩니다. 여기 적외선 카메라 보이세요? 이 적외선 카메라가 눈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근데 얼굴을 인식해야 눈의 위치를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눈의 위치를 파악해서 각도를 다르게 해서 계기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면 입체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 입체 기능은 그렇게까지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이 입체를 보여주기 위한 기능,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시각적으로 정말로 집중을 하고 있느냐 집중하지 않느냐 요걸 파악하기 위한 거, 이렇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뭐 GM의 슈퍼 크루즈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이 사람이 앞을 지켜보는가 이걸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GM은 손을 떼고 앞을 지켜보기만 해도 그래도 자율주행을 계속 유지해 줍니다. 제네시스는 앞을 보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집중해서 운전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해서 만약에 집중해서 운전하지 않는다면 여기 경고가 나오고 그리고 전화까지 오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램프를 제가 안 켜고 있었네요. 램프를 한번 켜볼까요? 오, 완전 멋있습니다. 색깔도 굉장히 좋아요. 푸르딩딩한 색깔이 아니고 되게 잘 만들어진 색깔입니다. 하이패스가 들어가는 그 공간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넣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GV80 보면서 아 이게 뭐야 했던 게 바로 요 핸들의 혼 커버였잖아요. 아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럭비공도 아니고 라고 하셨었는데 G80에선 아닌데요. 완전 예쁜데요. GV80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투톤이 어쨌든 잘 대비를 이룬다는 거, 요거는 굉장히 멋진 부분이네요. 지나치게 막 너무 밝고 너무 어둡고 이렇게 극단적인 대비보다는 비슷한 톤에서 약간의 색깔만 다르게 하는 거, 이런 게 저는 좋게 보이네요.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 부분은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멀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있는데 될 수가 없어요. 좀 가까이 가도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굉장히 팔이 긴 사람이어서 소매가 항상 짧거든요. 그래도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되네. 네, 살짝 어깨를 떼면 됩니다. 터치를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그렇게 격조 있어 보이진 않잖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독일차라든지 뭐 렉서스라든지 뭐 이런 메이커들이 다 그렇게 했었죠. 다 다이얼이나 아니면 터치패드를 이용했었는데 그게 옳은 방법인가? 지금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회사나 일본 회사들도 이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살짝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이 다이얼 자체의 고급스러움을 보면 고급스럽고 좋네요. 자잘한 걸로 넘어가 보면요, G카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G카페이 하면 소방차죠. 그녀가 죄송합니다. G카페이 하면 소방차인데 커넥티드 서비스 설정이 필요하대. 근데 지금은 안 했고, 사실 이 터치만으로 모든 게 다 된다고는 해요. 이렇게 확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차 번호판 뭐였지? 운전자는 예뻤나? 네, 이런 거 볼 때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앞쪽은 FHD, 뒤쪽은 HD급입니다. 왜 앞뒤가 차이가 나나요? 하시는 분도 계신데, 뒤쪽은 카메라가 별도로 없고 뒤쪽의 카메라는 후방 카메라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뒤쪽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의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32기가입니다. 세상에 요즘 블랙박스 32기가 쓰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32기가예요. 그럼 메모리 바꿔 끼면 되잖아요 라고 하실 텐데, 사실 그렇게 안 됩니다. 메모리는 이 차 안에 내장돼 있고 여기선 카피해서 쓰도록 돼 있어요. 전부 다 카피하려면 한참 걸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냥 외장 하드 같은 거 껴서 외장 하드에 그냥 저장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 그냥 들고 들어갈 수 있게.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차가 첨단의 느낌을 갖고 있느냐? 네,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 버튼들 굉장히 세련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렬로 쫙 해서 한 라인을 이루고 있고요. 이 아래 버튼들 이렇게 정리를 해 넣었는데, 희한하게 버튼들이 굉장히 정리돼서 몇 개 없어요. 버튼들을 이렇게 줄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이 밑에 비어있는 곳에다가 무선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수납 공간은 상대적으로 좀 얕습니다. 좀 걱정되는 거는 무선 충전을 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입구가 이만하니까 이 안에 큰 걸 더 넣으려고 해도 입구가 이만하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요 이상이 되는 뭐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폰만 조금 커도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집어넣으려면은 좀 그렇게 썩 좋은 자세는 아니죠. 자잘한 거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컵홀더도 어쨌든 자동차에선 수납 공간으로 사용되잖아요. 그 같으면 여기 이 정도에 있었어요. 제네시스 G80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 옮겨져서 뭐 저는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컵홀더는 사실 운전하면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이는 위치로 많이 앞으로 전진해서 이 점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을 열어보면요, 이쪽에는 수납 공간이 조금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납 공간은 왜 작지? 상대적으로 좀 이전에 비해서 더 작아졌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어지간한 차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얕기도 얕고 작기도 작고. 왜지? 아마도 지금 이 차 지금 앉아보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거든요. 무슨 스포츠카 같아요. 스포츠카 같은 시트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 자체는 저한테는 너무나 제 마음에 딱 드는 시트 포지션이에요. G80이 이렇게까지 낮아졌다고? 대단하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걷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겠죠. 그게 아마 센터 터널인 것 같습니다. 이 센터 터널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요.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의 깊이도 얕아지고요. 수납 공간이 상대적으로 작아졌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리고 옆에 보면 보통 이제 여기다가 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차는 도어 포켓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물병 같은 걸 넣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납 공간이 여기까지인데 수납 공간에 있어서는 그렇게 여유롭다는 느낌이 들진 않네요. 일단 시트에 딱 앉았을 때 느낌은 운전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딱 꽉 짜여진 느낌이 들어요. 이전에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인 느낌이었거든요. 뭐가 부딪혀 바로 옆에 있어, 좀 심심하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뭐가 꽉 조여진 느낌이어서 잘 달리겠다, 이건 무슨 스포츠카냐 이런 느낌입니다. 스포츠카의 느낌으로 앉을 수 있는. 그리고 팔걸이 같은 경우도 팔걸이에다 손 올려놓는 분들 많으시죠. 팔걸이에다 손을 올리면 이렇게 얹어집니다. 이렇게 얹어져서 저는 좋아요. 저는 좋은데 이런 느낌이거든. 괜찮아요? 뭐 운전석은 그렇다 치는데 조수석에서도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차에 여러 가지 첨단 기능들이 들어있는데요. 요번에 제네시스 G80에 최초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차가 추돌할 것 같으면 알아서 핸들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조향 회피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충돌할 것 같은 상황, 앞차 서 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박을 수밖에 없겠고 하는데 샥 이렇게 돌려주는 거지. 진짜 된다 그러면 야, 딴 차들 다 갖다 받고 있는데 막 여기 10중 추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 혼자 싹 빠져나가. 와, 진짜 그건 상상하기도 힘든. 와, 우리 미래에 살고 있어? 자율주행이야? 이런 느낌인데, 아마 실제로 된다면 요 옆에 있는 차도 살펴야 되잖아요. 이걸 피했더니 저쪽에는 이만한 덤프트럭이 오고 있어. 그런 거 고려하고 있는지 살짝 궁금하고요. 아마 그 세팅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고에서는 얘가 피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집에서 테스트 해보시면 안 됩니다. 이 차 오늘 나 샀는데 나 이 차에는 회피 기능이 있대, 그러면서 자 봐봐 갖다 박는다 이러면서 갖다 박으면 갖다 박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집에서 해보시면 안 돼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100%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뒷좌석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요, 사실 이 차는 앞좌석도 중요하지만 뒷좌석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차니까요. 뒷좌석으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세상에 멋있네요. 야, 이게 진짜 고급차 맞구나. 딱 고급차의 느낌이 그냥 딱 느껴져. 아까 누가 이거 열어놓은 거야? 팔걸이가 그렇지, 이렇게 생겨야지. 실내의 톤이 앉아 있어서 휘지 않고 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어디 버튼들이 막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 굉장히 세련됐고, 4인승 차들 같은 경우 여기 그냥 이어져 있는 게 있어요. 뭐 EQ900 리무진이라든지 쫙 이어져 있는 게 진짜 멋있거든요. 그런데 그 멋있는 느낌이 여기도 있네요. 여기 살짝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이게 이 높이를 쫙 맞췄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그런 센터 터널이에요. 팔걸이까지 너무나 멋지게 잘 만들었네요. G80인데 G90보다 훨씬 더 멋있는 뒷좌석을 보여주는데요. 뭔가 이게 딱 올렸을 때 찰칵하고 고정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찰칵은 아니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거든요. 급제동하면 이렇게 오겠네. 다시 가속하면 이렇게 가고. 이 락을 왜 완전히 탁 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요? 여기 수납 공간은 은근히 크다.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USB 포트 그리고 이어폰 포트가 따로 있습니다. 왼쪽 이어폰, 오른쪽 이어폰이 따로따로 있어요. 이 차 아마 양쪽이 따로따로 음악을 듣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모양이죠. 이게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소나타로 갔다가 제네시스로 가면 훨씬 커지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소나타하고 제네시스는 소나타 실내가 더 넓어요. 그래서 제네시스에 앉았을 때 좀 좁다라고 처음에 많이들 느끼실 텐데, G80은 원래 그렇게 하는 차 맞습니다. 제네시스는 더 럭셔리한 차죠. 자, 어쨌든 뒤에 앉았을 때 보시면 이렇게 등받이를 뒤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뭐 등받이가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엄밀히는 시트 바닥이 앞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이래서 돈을 벌었다고 내가 이러면서 딱 즐길 수 있는, 돈 번 보람이 있구만 이런 느낌으로 딱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물론 SUV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기울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 세단으로 치면 굉장히 많이 기울어진 거 맞고요.
각도로 따졌을 때 세단은 어쨌든 기울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의 의미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데 그래도 좀 개방감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추천할 만한 옵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도 개방감이 적지만 좌우 폭도 개방감이 굉장히 작아요. 파노라마를 달고도 한 뼘 정도의 면적이 그냥 철판으로 들어있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 어쩌면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놨을까요? 확률이 도저히 안 나와서 이렇게 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노라마 선루프 자체는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뒷좌석에서 봤을 때 이 럭셔리함은 사실 뭐 우리나라 자동차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바로메터 같은 것 같아요. 이제는 국산차 뒤에 앉았다고 해서 럭셔리함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수입차의 어떤 차보다 많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다시 보니까 선녀 같다. 제가 주로 테슬라를 타다가 이 차를 잠깐 보니까 명차도 이런 명차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단차를 어떻게 이렇게 유지시킬 수가 있어. 정말 다시 보니 선녀 같다 이 말이 그냥 딱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요. 그런 조립 품질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전용 손색이 없는 자동차인 것 같아요. 사실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계속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G90을 사야 되냐 G80을 사야 되냐 이런 고민하실 텐데 저는 지금은 그냥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G80이 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G80이 크기만 제외하고는 G90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어요. 일단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요. 이 시트에 딱 앉아보는 순간에 새로운 플랫폼이 이래서 좋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만들어진 플랫폼인데다가 그렇게 잘 만들어진 인테리어 그리고 첨단 기능까지 모두 다 최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제네시스를 선택한다면 그래도 G80이나 GV80이나 이런 최신 차종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맞는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짧게 살펴봤고요. 내일 다시 시승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보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